매년 이맘때쯤 뉴스에서 보게 되는 것. 바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그런데 잠깐, 이 기념식을 왜 하는지 안다? 모른다. 한반도의 지도 가운데 그려져 있는 이 섬. 바로 휴전선입니다. 1953년 6.25 전쟁을 중단하게 되면서 정전협정을 맺었는데, 거기서 남과 북의 경계가 되는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남북으로 각각 2km를 빈무장지대 DMZ로 만들었습니다. 이 빈무장지대에는 군사분계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에 대한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곳이죠. 그렇다면 바다는 어떨까요? 사실 처음 정전협정을 할 때 해상 경계선에 대해서는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명확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한 통제권은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1950년 6월 24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는 유엔군 사령관 관할 아래 두기로 했죠. 이렇게 그려지게 된 것이 북방한계선. 이후로 20년간 이 원칙이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1973년 12월 북한이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황해도와 경기도를 가르는 경계의 연장선 북쪽은 자신들의 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서해 우도를 다니는 남한의 선박은 자신들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해에서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는데요. 그 과정에서 소중한 대한민국의 장병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의 선제 기습포격으로 우리군 6명이 전사했던 제2연평해전, 46인의 승조원과 한주호 중위가 전사했던 천안함 피격, 연평도의 민가에까지 무차별 포사격을 가했던 연평도 포격 도발, 월드컵의 열기로 뜨거웠던 2002년 6월 29일 오전, 북한의 경비정 2대가 남하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NLL을 넘어 우리 해역을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경비정의 남하를 차단하기 위해 참수리 357호정과 358호정을 기동했고 경고방송을 내보냈죠. 그러나 북한의 경비정은 멈추지 않았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포를 동원해 기습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그중 85mm 포는 미리 조준해 놓은 상태였죠. 공격을 받은 참수리 357호정의 조타실은 이내 불길에 휩싸였고 통신실까지 파괴되어 정상적인 지휘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병들은 쏟아지는 폭격과 점점 커지는 불길 속에서도 결코 물러나지 않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인근 고속정과 초계함도 교전에 가담해 서해를 지키기 위해 싸웠죠. 결국 북한의 경비정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채 북한으로 예임되는 처지가 되었고 우리 군은 서해를 성공적으로 수호해냈습니다. 하지만 제2연평해전에서 서해를 수호하다 전사한 6인의 용사들, 서해 수호 중 산화한 6인의 용사를 기리는 의미로 우리 바다를 지키는 6척의 고속함에는 이들의 이름을 붙어 있습니다. 대함미사일부터 함포, 홍뢰, 월회, 음파 탐지기 등으로 무장한 1200톤급 초계함, 천안함,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을 경계하고 있던 천안함에는 104명의 승조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 29명이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고 그 외에는 간편복을 입은 채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그런데 광하는 소리하고 배가 바로 기울었고 왼쪽에서 들려오는 충격과 함께 몸이 튕겨져 날아가서 이제 3m 정도 밑으로 추락을 했는데 당시 천안함에 타고 있었던 승조원들은 자랑스러운 우리 군인이기도 했지만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고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어뢰 공격에 결국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천안함 침몰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얼굴엔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침몰한 다음 날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탐색 구조 작전이 시작되었지만 3월 30일 그는 그날도 실종자를 찾기 위해 금 구조 작업. 그러나 물속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마스크가 떨릴 정도로 주름발이 세. 주름발이 좀 세니까 가장 생각은 조금 더 있다가 소중한 대한민국의 장병들이 희생되고만 천안함 피격.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건입니다. 풍부한 수산 자원을 가진 아름다운 섬, 연평도. 이곳은 2천여 명의 주민들이 소박하게 삶을 꾸려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북한이 발포했던 포는 모두 150여 발. 그중 60여 발이 군부대와 민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3시 12분 북한은 연평부대 지휘소와 레이더 기지 일대에 20여 발의 포를 쏘는 2차 공격을 감행했지요. 6.25 전쟁 이후로 민간 지역에 대대적으로 포격이 이루어진 첫 사건이었습니다. 쏟아지는 폭격과 부대를 휩쓴 화염 속에서도 연평도와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 장병들은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화한 두 사람. 특히 서정욱 하사는 제대 전 마지막 병장 휴가를 받고 집으로 향하던 중 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부대로 자진 복귀하던 중 전사한 것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해, 서해를 수호하다 전사한 55인의 용사들. 이들을 기리기 위해 우리는 서해수호의 날을 제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서해수호관에서는 그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 당시의 격렬함을 보여주는 유물들, 그리고 55용사를 기리는 기념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해수호의 날 온라인 추모관에서는 서해수호 55용사에게 추모의 메시지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3, 4, 5. 매년 3월 넷째 주 5번째 요일인 금요일은 서해수호 용사를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이라는 것.